이혼을 시키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숨기고 있는 건 유전자 검사 결과였을까요?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들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건양그룹 본사에서 가장 크게 터진 폭탄은 의외로 돈이 아니라 디자인이었는데요. 주영채가 제출한 신작이 공개되자마자 직원들 사이에서 이거 어디서 본 선인데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 말이 가벼운 뒷담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차정원이 아주 조용히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차정원은 감사팀 메일함에 익명 제보를 하나 넣었고요. 첨부 파일엔 차정원의 원본 디자인북, 스케치 메타데이터, 파일 생성 기록, 수정 로그까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까? 다 익명이었지만 읽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복수라기보다 처형에 가까웠거든요. 주영채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자기 작품이라고 자기가 밤새워 만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문제는 차정원의 원본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정직한 증인이 되어버리면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주영채는 그제야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자기가 누구 손에 쥐어진 카드인지 순간적으로 계산이 돌아갔거든요. 감사실로 호출된 주영채는 들어오자마자 차정원을 봤습니다. 차정원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디자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차정원은 울면서 끝내는 타입이 아니라 웃으면서 끝내는 타입이라는 걸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주영채 씨가 훔친 게 디자인만일까요? 주영채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 임신, 거짓 결혼, 거짓 명함, 거짓 인생이 한 줄로 엮여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때 진세훈이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또 남의 걸 훔쳤어. 진세훈의 분노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섞인 분노였는데요. 진세훈은 이미 거짓 임신으로 한 번 무너졌고 이번 표절 의혹은 두 번째로 얼굴을 짓밟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실수였어. 그 말을 들은 차정원은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실수라는 말은 걸린 사람만 하는 변명이니까요. 감사팀장은 절차를 말했지만 주영채는 절차가 아니라 끝을 들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고발 검토, 언론 확산, 그룹 이미지 타격, 그리고 부사장 3호라는 타이틀의 박탈. 주영채는 결국 무릎이 풀렸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그냥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주영채는 그 말에 오히려 더 미쳐버렸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진짜 공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끝을 절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주영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 주하늘, 공난숙, 한혜라가 이미 다른 폭탄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황 실장이 넘긴 진태석의 비리 자료는 깔끔하게 정리된 지옥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 정황, 관계자 리스트까지 빠짐이 없었고요. 주하늘은 그 자료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주하늘은 속으로 알았어요. 이걸 터뜨리면 진태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건양그룹 전체가 같이 흔들릴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주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정원에게는 아버지 차기범이 있었고 주하늘에게는 죽은 아버지 주상철의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공난숙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법이 정의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난숙은 말했습니다.
검찰은 늦고 언론은 빠르지. 공난숙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주하늘은 제보 메일을 쏘아 올렸고 차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을 동시에 밀어 올렸습니다. 한혜라는 표정이 굳은 채로 그걸 지켜봤습니다. 한혜라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물러나는 타입이 아니라 같이 끌고 가는 타입이라는 걸요. 예상대로 진태석은 바로 반격 준비를 했습니다. 진태석은 윤비서를 불러 기사 삭제와 법무팀 투입을 지시했지만 이미 퍼질 만큼 퍼진 뒤였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진짜로 포위당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좋아, 나만 죽을 줄 알았지. 그 말이 무서운 이유는요. 진태석이 아직 USB라는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수사관들이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표정이 담담했는데요. 진태석은 진세훈 쪽으로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누굴 지켜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진세훈은 그 말에 심장이 식었습니다. 진세훈이 지키고 싶은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었는데 진태석은 그걸 알고 찌른 거였습니다. 주영채도 같은 날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주영채는 로비에서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고 진세훈은 처음엔 막아보려다 멈췄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구해줄 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표정이 주영채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감옥 때문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확신 때문에 무너집니다. 차정원은 그 장면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입안에 남는 건 떫은 재 같은 맛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한을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도 무서워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꼭 안았고 차정원은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멈추면 아빠는 영원히 살인자예요. 이게 차정원의 진짜 동력이었어요. 권력도 돈도 아니고 차기범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고집. 여기서부터 예고편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차정원은 재심을 위해 새로운 단서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단서의 방향은 의외로 법정이 아니라 사람 쪽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박경신을 다시 추적합니다. 박경신은 과거 사건의 목격자이자 진태석이 가장 불편해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조미향도 같이 움직입니다. 조미향은 조용히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지만 필요할 땐 칼처럼 한 줄을 꽂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인물들을 미쳐 돌아가게 만듭니다. 진세훈과 진태석의 유전자 결과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친부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합니다. 한혜라는 이 결과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집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 진태석이 가족까지 도구로 쓴다는 사실이 더 역겹습니다. 공난숙은 이 결과를 보고 웃습니다. 공난숙에게 가족은 감정이 아니라 지분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갈등이 결국 주영채의 이혼으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영채, 지금 당장 이혼시켜야 돼. 겉으로는 주영채의 추락을 정리하는 말 같지만요. 실제로는 건양가의 혈통 싸움, 의결권 싸움, 재심 싸움, 그리고 진태석의 반격을 동시에 막으려는 말입니다. 진세훈은 이혼을 하려다가도 멈칫합니다. 진세훈은 주영채가 싫어도 주영채가 쥐고 있는 카드가 무섭거든요. 주영채는 더더욱 이혼을 거부합니다. 주영채는 이미 압니다.
자기가 건양가에서 나오는 순간 엄마 공난숙도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걸요. 한혜라는 진세미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세미야, 이제는 진실만 보자. 진세미는 울면서도 한혜라를 봅니다. 진어태치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 순간 한혜라의 내면이 흔들립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버렸던 과거가 떠오르면서도 지금은 차정원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이 겹칩니다. 한혜라는 결국 결심합니다. 진태석을 끌어내리는 순간 차정원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진태석은 구치소에서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USB 하나로 공난숙과 주하늘을 동시에 끌고 갈 계획을 세웁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통해 바깥을 움직이고 황 실장은 조용히 사람을 지워버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차정원입니다. 재심 단서가 잡히는 순간 차정원은 진태석 입장에선 당장 제거해야 할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의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차정원이 찾아낸 재심 단서가 박경신의 입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황 실장의 손에서 사라질까요? 그리고 진세훈과 진태석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진실일까요? 조작일까요? 마지막으로 주영채의 이혼은 주영채를 살리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주영채를 더 잔인하게 만드는 함정일까요? 댓글로 딱 하나만 골라줘요. 유전자 검사 조작설, 진짜 친자 부정, 아니면 이혼이 곧 진태석 반격의 트리거. 다음 편에서는 박경신이 입을 여는 순간 누가 먼저 입을 막으러 오는지 그 순서부터 터뜨려 볼게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주영채가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웃음이 너무 이상해서 손끝부터 차갑게 굳었고요. 주영채는 눈물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나가면 당신도 같이 죽어.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가 매달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주영채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협박을 택했어요. 그건 곧 주영채 손에 무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혜라를 찾았습니다. 한혜라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고요. 한혜라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영채 이혼시켜야 돼. 한혜라가 먼저 던졌습니다. 진세훈은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진세훈은 그 말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진세훈은 낮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한혜라는 정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해. 한혜라가 이어 말했습니다. 너한테 남는 건 체면이 아니라 의결권이야. 진세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영채 이혼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전쟁 개시 명령이었습니다. 진태석이 구속되는 순간 빈 의자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요. 그 빈 의자를 누가 채우느냐가 사람 목숨까지 갈라버립니다. 한혜라는 진세미를 불러앉혔습니다. 진세미는 아직도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감옥 가요? 한혜라는 진세미의 질문을 아이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증인이 묻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못 돌아와. 진세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세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진세미는 집안의 공기가 매일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세미는 엄마 한혜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원 언니 진짜 괜찮아져요. 한혜라는 순간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지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때 윤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비서는 숨이 가빴습니다. 부회장님,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뭐? 윤비서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세훈 부사장님 유전자 검사 얘기입니다. 한혜라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한혜라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 얘기 누가 흘렸어?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구치소 쪽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한혜라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진태석이 바깥으로 칼을 던졌다는 걸요. 감옥 안에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은 밖 사람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듭니다. 진태석은 딱 그 타입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진세훈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세훈은 그 검사 결과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상관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거든요. 한혜라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영체부터 정리해. 그 다음이 태석.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뒤집혔습니다. 진세훈은 지금 아버지도 아내도 모두 잃을지 모르는 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난숙은 자기 집 응접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TV에 나오는 진태석 뉴스보다 포털 실검보다 댓글 흐름을 더 먼저 봤습니다. 공난숙은 사람들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 감각으로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난숙은 구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영채는 아직 버리면 안 돼. 구 실장이 물었습니다. 표절이랑 거짓 임신으로 이미지가 끝났는데요. 공난숙이 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끝난 애가 제일 세게 물어. 영채는 지금 살려고 뭐든 할 거고 그게 우리한테 유리해.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영채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영채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어쩐지 아주 정리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공난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얘기 나오면 절대 먼저 사인하지 마. 주영채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것 같아. 공난숙은 주영채의 웃음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공난숙은 그 웃음이 살겠다는 웃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주영채는 곧바로 진세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았습니다. 이혼하려면 내 아버지 USB부터 찾아. 진세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USB. 진태석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을 카드. 진세훈은 하늘이 꺼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은 서류가 아니라 USB부터였던 겁니다. 차정원은 반대로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사람을 흔들기보다 사건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차정원은 변호사와 재심 준비를 다시 조립했습니다. 차정원은 새 단서를 찾기 위해 이름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경신. 박경신은 사건의 마지막 열쇠로 불리지만 동시에 사라질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열쇠는 늘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조미향은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박경신 지금 겁먹었어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겁을 줬어요? 조미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 라인.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하늘이 중환자실에서 잠깐 깨어났을 때 뱉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황 실장. 차정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만나야겠네요. 주하늘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머리만큼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원아, 박경신은 위험해. 차정원이 웃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해요. 주하늘은 목이 막히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 차정원은 단호했습니다. 오빠는 여기 있어요. 오빠까지 다치면 내 진짜가 없어져요. 주하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차정원은 거짓말로 버텼지만 진짜는 주하늘 하나였으니까요. 한혜라는 차정원이 밖으로 나가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혜라는 조용히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차정원이 돌아봤습니다. 한혜라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평생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 차정원은 그 한 단어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엄마는 내가 어릴 때 기다리던 엄마랑 다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늦게 온 한 단어가 더 아팠습니다. 차정원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노민구가 나타났습니다. 노민구는 웃으면서도 웃지 않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차정원 디자이너님, 요즘 뉴스의 중심이시네요. 차정원은 노민구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민구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경신 관련 제안입니다. 차정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안. 노민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려줄 수도 있고 묻어줄 수도 있는 제안이요. 차정원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노민구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편이에요? 노민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익 편이죠. 차정원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노민구는 진태석이 던진 미끼다. 아니면 공난숙이 던진 올감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 박경신은 누군가에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조미향과 함께 박경신이 있다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박경신은 작은 사무실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경신은 손부터 들었습니다. 나 건드리면 다 끝장이야. 차정원은 그 말이 웃기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그가 정말 끝장날까봐 그랬거든요. 차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경신 씨, 저도 끝장날 사람이라서 왔어요. 박경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이어 말했습니다. 차기범 씨 누명이에요. 박경신은 그 이름을 듣자 숨이 턱 막힌 얼굴이 됐습니다. 박경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몰라. 차정원이 단호하게 밀었습니다. 알아요. 그날 당신이 봤잖아요. 박경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봤어도 말하면 죽어. 차정원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살아남아요. 박경신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진태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차정원은 대답 대신 자기 손바닥을 보여줬습니다. 붕대 자국. 수술실 문 앞에서 무너진 흔적. 차정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진태석 때문에 내가 잃은 게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박경신은 그제야 차정원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요.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미향이 먼저 몸을 굳혔습니다. 조미향이 속삭였습니다. 왔어요. 차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려는 순간 박경신이 돌연 말했습니다. 녹음. 차정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박경신은 입을 빠르게 열었습니다. 차기범 사건 원본 영상 따로 있어. 진태석이 편집본으로 사람들 속였어. 차정원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경신이 이어 말했습니다. 원본은 태석 금고 말고 다른 데 있어.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요? 박경신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사람은 황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윤비서였습니다. 윤비서는 땀에 젖은 채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윤비서는 차정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차정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비서가 왜 여기 있는지, 윤비서가 왜 급한지 모두 이상했습니다. 조미향이 윤비서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알아? 윤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도 알고 있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에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윤비서는 박경신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박경신 씨 오늘 밤 사라집니다. 박경신이 몸을 떨었습니다. 박경신은 그 말을 협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반대로 들었습니다. 윤비서가 지금 누군가를 배신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믿어야 할 때 믿지 않으면 끝내 아무도 못 구합니다. 차정원은 박경신을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조미향은 뒤를 경계했고 윤비서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의 리듬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훈련된 사람의 발소리, 해결사의 발소리. 조미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황 실장. 차정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경신을 붙잡았습니다. 원본 어디 있어요? 박경신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주상철. 차정원이 눈이 커졌습니다. 주상철은 주하늘의 아버지였습니다. 박경신은 숨을 내뱉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주상철이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기려다가 못 맡겼어. 근데 주상철이 대신 맡긴 곳이 있어. 차정원이 목이 마르게 물었습니다. 어딘데요? 박경신이 겨우 말했습니다. 홍 셰프 식당. 차정원은 순간 웃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큰 증거가 감초 같은 인물의 식당에 숨겨져 있다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됐습니다. 진짜는 늘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에 숨습니다. 차정원은 바로 홍 셰프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하늘 목소리는 낮았고 급했습니다. 정원아. 진태석이 움직였어. 차정원은 멈췄습니다. 주하늘이 이어 말했습니다. 구치소에서 USB가 빠져나갔대. 차정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USB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건 진태석이 반격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USB의 첫 번째 타깃이 누구인지 차정원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공난숙, 주하늘, 그리고 한혜라. 바로 그때 공난숙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공난숙은 평소처럼 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난숙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원아.
차정원은 공난숙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처음 제대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공난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영채가 나를 팔았어. 차정원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영채는 엄마 공난숙과 한몸처럼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주영채가 엄마를 팔았다면 주영채는 이미 절벽 끝에서 스스로를 던진 겁니다. 공난숙이 이어 말했습니다. 진태석 변호인이 나한테 연락했어. USB 안에 내 이름이 있대. 차정원은 차갑게 결론을 냈습니다. 진태석이 공난숙을 끌고 가면서 동시에 주하늘도 묶으려는 겁니다. 주하늘이 예전에 진태석에게 USB를 넘겼던 그 거래. 그게 이제 목줄이 되려는 겁니다. 한혜라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에게서 주영채 이혼 관련 소송 준비 상황을 받았는데요. 한혜라는 변호사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진태석 측이 자주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한혜라는 진세훈에게 말했습니다. 영채가 태석 편에 섰어. 진세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채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영채는 영채 편이에요. 진세훈 말이 맞았습니다. 주영채는 사랑도 충성도 아닌 생존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주영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진세훈의 삶도 불태울 수 있고 공난숙의 꿈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영채는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구치소에서 나오는 순간 기자들 앞에서 한 문장을 던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영채는 미리 연습까지 했습니다. 저는 희생자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사람들 시선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주영채는 자기 표절을 조작이라 우기고 거짓 임신을 협박이라 돌리고 이혼을 폭력이라 포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영채는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차정원이 저를 신분 도용으로 협박했습니다. 이 한 줄이면 차정원은 재심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됩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아버지 누명이 아니라 자기 죄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주영채는 그걸 노렸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그 수를 알게 됩니다. 조미향이 알려왔습니다. 영채가 인터뷰 준비해요.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영채답네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주하늘은 깨어나면서도 온 힘을 다해 정원을 지키려 했는데요. 정원은 반대로 주하늘이 더는 자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차정원은 결심합니다. 주영채가 거짓으로 공격하면 나는 진실로 꺾겠다. 그 진실의 핵심이 바로 예고편의 단서입니다. 차정원은 기범의 무죄에 한 발 더 다가갈 원본 영상을 찾아야 하고요. 그 원본이 홍 셰프 식당에 있다는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홍 셰프 식당으로 가는 길엔 황 실장이 있습니다. 황 실장은 사람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황 실장이 한번 움직이면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도 사라집니다. 주하늘은 병원 침대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하늘은 몸이 안 따라주는데 머리만 뛰는 게 제일 지옥이었습니다. 주하늘은 난숙에게 말했습니다. 공 여사님, 저한테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공난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 쫓을 사람. 공난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늘아, 너 이제야 진짜 싸움 시작하네. 한편 한혜라는 더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한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소문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요. 막을 수 없으면 방향을 바꾸는 게 한해라 방식입니다. 한해라는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 우리가 먼저 공개해. 진세훈은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한해라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약점만 봐. 약점으로 끌려가느니 우리가 약점을 무기로 바꾸는 거야. 진세훈은 그 말이 무서우면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한해라는 언제나 버리고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원을 지키려면 다시 버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해라는 속으로 말합니다. 정원은 버리지 못해. 그래서 다른 걸 버리겠어. 그게 누구일지는 아직 말하지 않지만요. 그리고 바로 그 밤 홍 셰프 식당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홍 셰프는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닫으려다가 낯선 사람을 봅니다. 검은 모자, 장갑, 말 없는 시선. 홍 셰프는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그 낯선 사람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상철 이름으로 맡긴 물건. 홍 셰프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습니다. 홍 셰프가 말합니다. 여기 식당인데요. 낯선 사람이 낮게 답합니다. 식당이면 더 좋지. 사람들 시선 많으니까. 홍 셰프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정적만 있었습니다. 홍 셰프는 그제야 뒤늦게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차정원과 조미향이 들어옵니다. 차정원은 숨이 차서 말이 곧바로 안 나옵니다. 차정원은 홍 셰프를 보며 한 문장부터 던집니다. 그거 지금 여기 있어요. 홍 셰프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표정이 바뀝니다. 홍 셰프는 차정원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홍 셰프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있어. 근데 그건 꺼내는 순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 순간 낯선 사람이 웃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차정원. 차정원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자기 이름을 너무 정확히 부릅니다. 조미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당신 누구야? 낯선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둡니다. 사진 속엔 중환자실에 주하늘이 있습니다. 주하늘이 잠든 얼굴. 차정원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붉게 뒤집혔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원본 영상 주면. 저 사진은 세상 밖으로 안 나가. 협박입니다. 차정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차기범의 무죄를 입증할 원본. 아니면 주하늘을 지키기 위한 침묵. 차정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낯선 사람에게 묻습니다. 황 실장이 보냈죠. 낯선 사람은 답 대신 미세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사실상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립니다. 들어온 건 진세훈입니다. 진세훈은 피곤한 얼굴로 서 있다가 테이블 위 사진을 보고 굳어버립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받고 낯선 사람을 받고 홍 셰프를 받습니다. 진세훈은 천천히 말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낯선 사람이 진세훈을 보며 말합니다. 입양아. 진세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어 말합니다. 아들이 아니면 더 조용히 있어야지.
진세우는 그 말에 눈이 돌아갑니다. 진세우는 평생 붙잡고 있던 정체성을 조롱으로 찢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세우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조미향이 말립니다. 건드리면 터져요. 진세우는 낮게 말합니다. 이미 터졌어요. 진세우는 차정원에게 시선을 줍니다. 원본 뭐예요? 차정원은 짧게 답합니다. 차기범 사건 원본 영상. 진세우는 숨을 삼킵니다. 진세우는 그 순간 자기 아버지 진태석이 어떤 인간인지 다시 떠올립니다. 진태석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진실을 편집하는 게 더 쉽다고 믿는 인간입니다. 낯선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결정해. 원본이냐 주하늘이냐.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합니다. 둘 다. 낯선 사람이 웃음을 거둡니다. 뭘 믿고? 차정원이 답합니다. 내가 거짓말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끝내야죠. 그 순간 홍 셰프가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금속 케이스. 홍 셰프는 손이 떨리면서도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홍 셰프는 낯선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이거 원본 아니야. 낯선 사람이 표정이 변합니다. 홍 셰프가 이어 말합니다. 원본은 따로 있어. 이건 열쇠야. 낯선 사람의 얼굴이 굳습니다. 차정원도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습니다. 원본이 여기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아직 원본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는 주상철이 맡긴 진짜 상대. 그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낯선 사람은 마지막으로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다음은 너야. 그리고 사라집니다. 차정원은 손바닥이 축축해진 걸 느낍니다. 차정원은 홍 셰프를 봅니다. 열쇠가 뭔데요? 홍 셰프는 말을 못합니다. 홍 셰프도 겁이 났습니다. 그때 진세훈이 갑자기 말합니다. 열쇠 나한테 있어요. 차정원과 조미향, 홍 셰프의 시선이 동시에 진세훈에게 꽂힙니다. 진세훈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 얼굴로 주머니에서 작은 주영채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30분 전 차정원에게 내가 이미 졌다는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막혀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진태석 냄새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진태석은 직접 협박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문장을 던집니다. 차정원은 침을 삼키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끝입니다. 차정원은 조미향과 함께 홍 셰프 식당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홍 셰프는 얼굴이 잿빛이었고요. 홍 셰프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홍 셰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원아, 오늘 밤은 여기 오면 안 되는 밤이었어. 차정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왔어요. 그럼 이제 있는 걸 꺼내주세요. 홍 셰프는 한숨을 길게 쉬고 작은 금속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홍 셰프는 케이스를 열지 않은 채로 말했다. 이건 원본 영상이 아니고 원본으로 가는 길이야. 차정원은 케이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데요? 홍 셰프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주상철이 남긴 장부. 차정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상철은 주하늘의 아버지였고 건양가와 엮인 죽음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조미향이 홍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어요? 홍 셰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없고 사람 손에 있어. 차정원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구요? 홍 셰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홍 셰프는 한 번도 이름을 함부로 뱉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홍 셰프가 결국 말했습니다. 윤비서. 차정원은 잠깐 멈췄습니다. 윤비서는 한혜라 쪽 사람이고 건양그룹 내부의 문서 흐름을 통째로 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윤비서가 주상철 장부를 쥐고 있다는 건 뜻이 하나였습니다. 윤비서는 양쪽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양쪽을 동시에 속이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낮게 말했습니다. 윤비서가 우리한테 길을 알려준 것도 결국 장부를 찾게 만들려는 거면.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함정이겠죠. 홍 셰프가 덧붙였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미끼일 수도 있어. 차정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끼요. 홍 셰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태석은 사람을 잡을 때 증거로 잡지 않아.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게 만들어. 차정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영채를 떠올렸습니다. 주영채는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주영채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자기 살기. 그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차정원 신분 도용을 폭로하는 척하면서 공난수까지 같이 끌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은 아직 병원에 있었고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오빠 윤비서가 장부 갖고 있대요. 주하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윤비서는 기록이 아니라 칼이야.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하늘이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윤비서는 어느 편 기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그날 편이 바뀌는 사람이야.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윤비서를 만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장부가 있으면 원본 영상으로 갈 수 있고 원본 영상이 있으면 차기범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차정원에게 지금 남은 목표는 딱 하나였으니까요. 차기범. 차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을 살인자 이름에서 꺼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차정원은 평생 가짜로만 남습니다. 조미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원 씨, 윤비서 만나면 위험해요. 차정원은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위험을 피하면 아빠는 영원히 죽어요. 조미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미향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판에서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 식당 밖에서 타이어 끼익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 셰프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 셰프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왔네. 차정원이 바로 일어섰습니다. 조미향도 몸을 낮췄고요. 홍 셰프는 뒷문 열쇠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났습니다. 누가 봐도 문을 열어보자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미향이 속삭였습니다. 황 실장 쪽이에요.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문이 아니라 뒷문 쪽에서 노크가 짧게 3번 울렸습니다. 홍 셰프가 놀란 얼굴로 뒷문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도 뒷문을 봤습니다. 조미향이 눈으로 묻는 표정을 했습니다. 누구냐는 뜻이었죠. 홍 셰프가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진세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숨이 차서 말이 바로 안 나왔고요. 진세훈 손에는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겨우 말했습니다. 정원 씨, 기자회견 지금 막으셔야 합니다.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주영채 기자회견을 왜 나한테 말해요? 진세훈이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세훈은 한참을 참다가 말했습니다. 주영채가 당신 신분 도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영채가 차기범 건도 꺼낼 거예요. 차정원의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 이름이 기자들 입에서 굴러다니는 걸 상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차정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주영채가 왜 그걸 꺼내요? 진세훈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주영채를 움직였어요.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진태석은 감옥에 있어도 바깥을 흔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태석이 주영채를 움직였다는 건 주영채가 진태석 칼을 받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주영채가 그 칼을 쥐면 가장 먼저 찌르는 대상은 차정원입니다. 조미양이 진세훈에게 말했습니다. 왜 도와줘요? 진세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려고요. 진세훈은 시선을 내리깔고 이어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나한테 누굴 지켜야 하는지 생각하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진태석은 나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진태석은 나를 방패로 쓰려고 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세훈의 눈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두려움은 죄책감보다 더 진해 보였습니다. 진세훈은 지금 자기 인생이 통째로 조작이었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소문이 퍼지면서 진세훈은 아들이라는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에 짓눌렸고요. 그 공포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끔은 사람을 솔직하게도 만듭니다. 진세훈이 봉투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기자회견장 예약 내역과 주영채가 준비한 문답 예상 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질문을 예상해 답변을 다 써놨는데요. 차정원은 그 문장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주영채가 단순히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범죄자로 확정시키려는 문장들을 준비해뒀습니다. 거기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차정원 신분 도용, 차정원 협박, 차정원 표절 조작, 차정원 차기범 사건 연결, 그리고 마지막, 건양그룹을 노린 사기.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영채는 말로 사람을 죽이려는 겁니다. 한번 사기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그 단어만 기억합니다. 차정원은 갑자기 차가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주영채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차정원의 재능을 도용하던 그때도 주영채는 늘 먼저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귀를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 주영채는 그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주영채 기자회견을 막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뒤집어야 합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이 숨을 고르며 받았습니다.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오빠 기자회견장에 사람 좀 붙여줘요. 주하늘이 묻습니다. 뭘 하게?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주영채가 말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증거를 던질 거예요. 주하늘은 잠깐 정적이 있었고요.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던질 증거가 확실해야 해. 차정원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윤비서를 만나야 해요. 주하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윤비서가 널 배신하면. 차정원이 잘라 말했습니다. 배신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끝내야죠. 주하늘은 그 말에 숨이 막힌 듯 했습니다. 차정원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차정원 마음이 어디까지 밀려왔는지 주하늘도 느낀 겁니다. 그때 앞문 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홍 셰프가 겁먹은 얼굴로 뒤로 물러섰고요. 조미향이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차정원은 홍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케이스 주세요. 홍 셰프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건넸습니다. 차정원은 케이스를 품에 넣었습니다. 진세훈도 같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조미향이 진세훈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오면 더 위험해요. 진세훈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미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정원, 조미향, 진세훈은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망설임이 없는 발소리. 조미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황 실장. 차정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발이 멈춥니다. 발이 멈추면 오늘 밤이 끝납니다. 차정원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혜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윤비서 만나야 해요. 한혜라는 바로 전화로 바뀌었습니다. 한혜라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아, 윤비서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한혜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겠다면 내가 조건 하나 걸게.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윤비서한테서 장부를 받기 전까진 절대 내 신분 얘기 꺼내지 마. 차정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한혜라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정원아, 오늘은 내가 이기는 날이 아니라 살아남는 날이야. 차정원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혜라는 늘 승패로 세상을 쪼개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생존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혜라가 진짜로 무서워졌다는 뜻입니다. 딸을 또 잃을까 봐요. 윤비서는 한강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윤비서는 장소를 왜 거기로 잡았을까요? 사람이 많고 CCTV도 많고 소란도 적당히 있어서 누가 칼을 꺼내기 어려운 곳. 윤비서는 자기 보호를 먼저 깔아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반대로 말하면요. 윤비서도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비서는 진태석이나 황 실장 쪽의 그늘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조미향이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윤비서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평소처럼 정장깃을 정리한 채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윤비서는 먼저 말했습니다. 차정원 씨, 여기까지 오신 건 용기라고 해야 할지 무모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차정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상철 장부 어디 있어요? 윤비서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빠르네요. 차정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부요. 윤비서는 잔을 한번 굴리고 답했습니다. 장부는 제 손에 없습니다. 차정원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왜 부른 거예요? 윤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장부는 제 손에 없지만 장부를 여는 열쇠는 제 손에 있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윤비서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윤비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주상철이 남긴 건 장부만이 아닙니다. 주상철은 사람 하나를 남겼어요.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요? 윤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경신. 차정원은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박경신은 이미 위험선 위에 있었습니다. 황 실장 쪽이 박경신을 노리고 있었고요. 윤비서가 박경신 이름을 꺼냈다는 건 박경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윤비서를 노려봤습니다. 박경신 씨를 미끼로 쓰겠다는 거예요. 윤비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끼가 아니라 증인 보호입니다. 조미향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 건양그룹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더 무서워요. 윤비서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비서는 차정원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차정원 씨, 주영채 기자회견 곧 시작하죠.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윤비서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차기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재심은 더 어려워집니다. 차정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비서는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오염되면 법정은 더 멀어집니다. 윤비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기자회견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장입니다. 윤비서는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서류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차기범 사건 당시 원본 영상 존재 보고. 거기엔 날짜와 전달 경로가 적혀 있었고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은 회장 진태석 금고가 아닌 별도 보관처에 존재함. 차정원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관처가 어디예요? 윤비서가 말했습니다. 그걸 알려면 박경신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차정원이 바로 물었습니다. 박경신은 어디 있어요? 윤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지금쯤 이동 중일 겁니다. 차정원은 윤비서 말을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윤비서는 이미 박경신을 누군가에게 넘겼습니다. 넘겼다는 표현이 너무 잔인하면 옮겼다가 맞을까요? 어쨌든 박경신은 윤비서 손을 떠났습니다. 조미향이 윤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박경신을 가져간 거죠. 윤비서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가져간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옮겼습니다. 차정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차정원은 묻습니다. 누가 박경신을 노려요? 윤비서가 눈을 들어 말합니다. 황 실장. 차정원은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황 실장입니다. 윤비서도 알고 있었고 홍 셰프도 알고 있었고 조미향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그 이름을 중환자실에서 뱉은 이유가 이제 더 확실해졌습니다. 윤비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차정원 씨 선택하세요. 지금 기자회견장으로 가서 주영채 입을 막을지 아니면 박경신을 따라가서 원본을 잡을지. 차정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둘 다 해야 하는데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다른 하나가 터집니다. 차정원은 그게 진태석이 만든 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태석은 늘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선택한 순간 반대쪽을 찌릅니다. 차정원은 조미향을 바라봤습니다. 조미향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조미향이 말했습니다. 나눠요. 차정원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미향 씨는 박경신 쪽,
나는 기자회견장. 조미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차정원 씨답네요. 차정원은 그 웃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칭찬 같지만 사실은 예상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었거든요. 차정원은 라운지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주영채는 카메라 앞에 서서 울지도 웃지도 않는 얼굴로 말할 겁니다. 주영채는 말로 차정원을 찌를 겁니다. 차정원은 그걸 막으러 가는 중인데요. 차정원은 택시 창밖을 보며 계속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울지 마. 감정이 나오면 주영채가 이긴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고요. 주영채는 눈가가 조금 붉었습니다. 그 붉음이 진짜 눈물인지 연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영채는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듣자마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주영채 입에서 진실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건 보통 거짓말의 시작이었거든요. 주영채는 천천히 차정원 이름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차정원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요. 주영채 눈이 번쩍했습니다. 주영채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왔다. 드디어 나랑 같이 죽자. 차정원은 마이크 앞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가 만든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니까요. 차정원은 기자들 쪽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째려봤습니다. 차정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주영채 씨, 지금부터 말할 내용 진태석 변호인과 상의했나요? 주영채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1초가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1초의 진짜를 봅니다. 주영채는 곧바로 웃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진실이면 왜 진태석 라인하고 움직여요? 주영채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기자들 쪽으로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윤비서에게 받은 그 서류였습니다. 원본 영상 존재 보고. 기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요. 주영채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주영채 씨가 오늘 폭로하려는 건 진실이 아니라 덮개입니다. 진태석이 구속됐는데도 원본 영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왜일까요? 차정원이 눈을 들어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원본 영상이 나오면 차기범 누명이 벗겨지니까요. 주영채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차정원이 즉시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은 주영채 씨 전문이잖아요. 기자들이 더 술렁였고요. 주영채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주영채는 그 순간에도 계산을 굴렸습니다. 지금 차정원을 꺾어야 한다. 지금 못 꺾으면 난 끝이다. 주영채는 마지막 카드로 가려고 했습니다. 주영채가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신분을 훔쳤어요. 그 말이 나오자 기자들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본 영상보다 신분 훔침에 더 자극받습니다. 자극이 클릭이 되니까요. 주영채는 그걸 알고 던졌습니다. 주영채는 눈물까지 섞어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차정원은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차정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요. 피해자라면 왜 내 디자인을 훔쳤어요? 차정원이 바로 이어 던졌습니다. 왜 거짓 임신으로 진세훈을 묶었어요? 왜 공난숙을 이용했어요? 주영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영채는 반격하려 했지만 차정원은 더 큰 걸 던졌습니다. 그리고 왜 진태석을 대신해 차기범 이름을 팔려고 해요? 주영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기자들 뒤에서 외쳤습니다. 주영채 씨, 진태석 회장 측과 접촉한 내역 확인됐습니다. 그 외침은 기자가 아니라 누군가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소리를 듣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누구야? 내 편이야, 적이야. 그때 주하늘 쪽에서 보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주하늘은 몸이 병원에 있어도 판을 읽고 사람을 배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자료가 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주영채 표절 관련 증거 요약본, 거짓 임신 정황, 그리고 진태석 라인 접촉 기록이었습니다. 주영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영채는 말로 이기려 했는데요. 차정원은 기록으로 쳐버렸습니다. 기록이 나오면 말은 힘을 잃습니다. 주영채는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고 차정원에게 달려들 듯 다가왔습니다. 주영채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차정원, 너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차정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영채 씨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주영채는 그 말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주영채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도 같이 죽을 거야. 그 순간 차정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미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삼키고 받았습니다. 조미향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원 씨, 박경신이 납치됐어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경신이 납치됐다면요. 원본 영상으로 가는 길이 끊기는 겁니다. 차정원은 기자회견장을 뒤로 하고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주영채는 뒤에서 차정원 등을 보며 웃었습니다. 주영채는 깨달았거든요. 차정원은 이겨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아버지 차기범 때문입니다. 주하늘 때문입니다. 차정원에게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차정원은 차에 타자마자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원아, 들었어. 차정원이 말했대.